본격 팟캐스트형 투자 유튜브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쉬바. 오늘은 닥터조의 쉬운 IR 쉬바 R 큐리옥스 편입니다. 쉬바 R 큐리옥스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되게 재밌는 자료 하나가 발간이 됐어요. 올해 국내 주식 수익률을 성별, 연령, 회전율별로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주식 회전율이라는 게 뭐냐면 매수, 매도 거래가 빈번할수록 회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4848을 많이 할수록 회전율이 높아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결과를 보면 주식 회전율과 수익률이 대체로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수익률이 여성에 비해서 낮은데 반대로 남성의 회전율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거를 어디에서 또 알 수 있냐면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주식 수익률 1위 집단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0대예요. 10대 투자 수익률이 어떤 조사에서나 거의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해요. 그 이유가 뭘까? 보통 10대 투자는 부모님이 대신해 주시죠. 아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주식을 모아서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아이에게 넘겨주는 그런 걸 위해서 부모님이 대신 관리를 해 주시다 보니까 일단은 이상한 주식을 안 삽니다. 자식에게 콩고기를 먹이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나는 비욘드 미트 같은 개잡주 같은 거 사서 4848을 할지언정 내 자식한테는 애플,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이런 주식만 사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4848을 자주 하지 않고 적립식 매수를 할 뿐이지 막 중간에 팔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대 투자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주식 회전율이 압도적으로 낮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아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투자는 여드름 관리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사춘기 때 여드름 피부 때문에 고민이 돼서 피부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만지지 마세요. 짜지 마세요. 약 먹고 약 바르고 그냥 잠 푹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면 언젠간 다 나. 근데 네가 이거 계속 짜고 만지고 하다 보면 이거 흉져. 덧나니까 그러지 마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나요? 저도 그랬지만 사춘기 때 여드름이 나면 워낙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거기에만 신경이 쏠리다 보니까 막 그걸 손으로 짜고 만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흉이 지더라.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좋은 종목만 산 다음에 건드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10대 투자 수익률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좋은 종목만 사고 건드리지 않으면 돼. 회전율 낮게 하고 좋은 종목 공부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조금 더 남보다 빨리 가고 싶고 조금 더 4848에서 주식수도 불리고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10대 투자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다. 이 4848이라는 걸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쉬바 청취자 여러분은 여드름 안 만지고 좋은 종목 사서 쭉 묵혀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10대 이 압도적인 1위 10대 투자 수익률을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D&D 파마텍 지난주에 난리 났죠. 언젠간 바붐이 올 거다 이러다가 올 거다 했지만 결국 지난주에 왔어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고 할 말이 많은데 이 D&D 파마텍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D&D 파마텍을 한 요쯤에서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한 1만 5천 원 정도에서 우리가 미리 팔았다. 그리고 났더니 다행히 주르르륵 흘러서 이제 16만 원까지 갔어요. 대박이죠? 그러면 21만 원에 팔았으니까 16만 원에 고스란히 다시 사면 이 상승장을 엄청난 속도로 즐길 수가 있었어요. 주식 숫자도 늘어났을 거고 당연히 수익금도 압도적으로 많이 났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을까? 이때 팔았다고 이때 살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쯤에서 올라타거나 아예 못 올라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올릴 때 속도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내렸을 때 이 타이밍을 맞춰서 탄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D&D 파마텍 같은 1년에 한두 번 만나기 어려운 혹은 평생에 몇 번 만나기 어려운 종목을 하차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심리상 이때 못한 주식을 여기서 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투자는 뭐다? 여드름 관리다. 함부로 만지지 말자.
내가 정말 여드름을 잘 짰다 하더라도 그건 언젠가는 씻지 못할 흉터로 남을 수 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타고난 천재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엉덩이 투자. 그게 최선이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줄여서 큐리옥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 큐리옥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큐리옥스와도 연결이 돼 있는 얘기인데, 동물 반려하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동물병원에 가보셨을 거고 아마도 약을 처방받아서 먹여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동물병원의 약은 99% 가루약입니다. 사람 약은 알약이죠. 보통은 이렇게 약 봉지 안에 다양한 약이 이런 알약, 이런 알약, 이런 알약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동물은 99% 가루약이에요. 왜 그럴까? 이 동물약은 인체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약이 동물에 맞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오더에 따라서 태블릿, 그러니까 알약, 그리고 필, 이렇게 생긴 약 있죠. 캡슐약,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이 약사발 여기에다가 넣고 그라인딩 합니다. 손으로 잡아서 맷돌 돌리듯이 이렇게 갈아요. 그거를 하루에 2번이든 1번이든 약 봉지에 담아서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굉장히 작잖아요. 사람이야 50kg, 60kg인데 동물은 2kg, 3kg, 더 적은 경우에는 1kg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일 투여 용량이 굉장히 낮고 그렇다 보니까 분배를 균질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3kg짜리 아이를 60호 용량에다가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루는 요만큼 나왔는데 그걸 60봉지에 나눠서 사람이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사람이 잘한다고 해도 이렇게 예민한 보호자들 만나면 어떤 약은 용량이 요만큼 들어가 있는데 어떤 약은 그거보다 조금 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병원으로 전화 옵니다. 약 용량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게다가 어떤 약들은 낮은 용량인데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물이 존재합니다. 이뇨제라든가 항정관제, 그러니까 발작 같은 걸 줄여주는 약, 그리고 호르몬제, 이런 것들은 용량은 굉장히 낮은데 이 용량이 조금만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은 약을 많이 지어봤던 고년차 간호사들의 몫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병원에 알약으로 지어달라고 하니까 알약으로 지어주시던데요. 병원에서 만약에 알약을 지어준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빈 캡슐에 이 가루약을 60봉지로 소분한 다음에 그 빈 캡슐 하나하나에 그거를 손으로 나눠 담는 거예요. 만약에 심장약 같은 거를 60일치 알약 조제를 만약에 한 명이 한다라고 하면 20분 이상 걸립니다. 이 약 하나 짓는데. 이게 동물병원의 약 조제 과정이고 현실이에요. 약이라는 건 동물병원에서 매일매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인데 엄청 오래 걸리고 그때 할 때마다 용량이 달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자칫하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매우 낙후된 과정이 바로 이 동물병원의 약 조제 과정입니다. 젠슨 왕이 HBM 막 만들어서 한국 방문하고 하는 시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맷돌로 이렇게 손으로 갈고 있는 게 이게 동물병원의 현실이다. 물론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멋있게 생긴 기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 자동 분배기입니다. 여기에 약을 가루로 넣어서 딱 높이를 맞춰서 넣고 몇 봉지로 나눠줘 하면 이 기계가 자동으로 척척척척 해주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빠르죠. 사람보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균질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재현성이 높다. 똑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컴플레인이 줄어듭니다. 옆에 병원 갔더니 막 약도 이상하게 분배해주고 하던데 여기는 딱 맞게 깔끔하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배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비용이 조금 비싸다라는 게 있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도입 비용이 비싸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맷돌로 막 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동물병원에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런 기계들이 나왔다. 요즘 동물병원은 거의 다 이거 쓰겠네요. 이런 생각 드시죠? 이 얘기를 제가 뒤에서 조금 해드릴게요. 오늘 시바알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줄여서 큐리옥스입니다. 최신 IR 및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했고요. 특히 이제 한계를 깨는 사람님의 블로그 위대한 기업 큐리옥스 내용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이 종목마다 이 종목을 가장 잘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파오신 블로거분들이 계세요. 누가 블로그 보고 투자하냐 이러는데 이 블로거들 있죠. 이런 블로거분들은 자기 돈을 넣고 직접 기업을 트래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 웬만한 애널리스트보다 한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블로그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블로거가 가장 유명한지 이런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쉬바 알 큐리옥스 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큐리옥스 소개와 개념 설명입니다. 저도 개념 설명할 때마다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한데 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좋아요. 확실히 이게 좋다.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괴롭더라도 웬만하면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꼭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세포. 세포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세포가 뭐냐?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몸의 혈액, 조직, 장기 이게 모두 세포예요. 프로틴 할 때 단백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단백질하고 세포 중에 뭐가 더 큰 단위일까? 세포가 더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DNA 이거를 뭐 레고 설명서라고 보고 단백질을 펩타이드라는 블럭으로 만든 자동차라고 보면 이 세포는 그 자동차들이 모여있는 자동차 단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포는 굉장히 단백질에 비해서는 큰 개념이고 이게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다. 이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를 분석하는 세포 분석이 있는데 이 세포 분석의 기본적인 샘플, 혈액, 백혈구, 적혈구, 조직, 뭐 고형암이나 장기 같은 거, 그리고 세포 배양액, 실험실에서 배양한 세포주, 그리고 체, 뭐 소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세포 분석에 쓰이는 샘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포 분석 전처리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분석은 말했다시피 이런 샘플을 통해서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자연 상태의 세포를 염색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고 이 전처리된 세포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세포 분석은 두 개로 나뉜다. 염색하고 세척하는 전처리, 거기서 나온 거를 분석하는 후 과정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세포 샘플에는 이 단백질, DNA, RNA, 세포 잔여물 같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세포 분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원심분리기라는 걸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느리고 이게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세포 손상 및 데이터 재현성, 그러니까 데이터가 똑같이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동물병원에서 약을 짓는 것처럼 느리고 못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잘못된 용량을 집어넣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 세포 분석이라는 걸 왜 하냐면 어떤 치료제나 약물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런 세포 분석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포 분석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겠죠. 못 믿으니까. 한 번에서 못 믿으니까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못 믿으니까 5번 하고 10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돈이 낭비되죠? 시간이 낭비되죠? 그래서 사람이 낭비됩니다. 이런 게 지금까지의 원심분리기를 활용한 세포 분석 전처리 과정이었다. 원심분리기가 뭐예요? 원심분리기를 본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 세포 샘플을 어떤 튜브 같은 거에 넣고 고속으로 윙 회전시켜서 세포를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 원심분리 과정이에요. 그걸 하는 기계가 원심분리기고 이 원심분리를 하게 되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밀도가 큰 그러니까 세포 같은 경우에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고 그 위에 있는 부유물 그리고 찌꺼기 같은 게 위로 떠오릅니다. 이거를 원심분리기를 통해서 층을 나누게 돼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오랫동안 사용된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고속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세포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층액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세포의 소실, 세포를 없앨 그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대량의 정밀한 세포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한계가 명확해요. 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느리니까, 많이 할 수도 없고, 정밀한 거는 못해. 왜? 재현성이 떨어지거든. 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이게 원심분리의 한계였다. 이제 유세포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세포 분석이라고 하면 뭔가 세포에 뭐가 있나 싶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유는 흐를 유자예요. 쉽게 설명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세포 분석의 어떤 하위 분류 중에 하나인데, 이 유세포 분석이 면역학, 종양, 백신 등을 연구할 때 굉장히 핵심적으로 활용돼요. 균질하게 염색된 세포를 액체에 한 줄로 흘려서 쫙 밑으로 보내면 어떤 레이저로 이거를 스캔해서 파동을 보고 이 세포의 종류, 형태, 밀도 등을 분석하는,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하이패스다. 쭉 한 줄로 들어가면서 번호판 딱 체크해서 너 대형차구나 얼마, 너 어디에서 왔구나 얼마, 이런 거를 나눠주는 게 유세포 분석이에요. 분석의 특성상 이 세포의 염색이나 세척 때 원심 분리를 통해서 세포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 자동차를 알아보는 거는 번호판이잖아요. 이 번호판 넘버링을 필터링하면 이 차의 종류나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번호판에 어떤 번호가 하나가 지워진다라든가 기스가 나버리면 이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문제가 생긴다. 정확하게 이 세포 분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세포 분석을 할 때 특히 이런 세포 손상이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실험실에는 액체 핸들링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 실험실에 사람 대신 액체를 자동으로 다루는 장비를 의미해요. 그래서 로봇 팔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피페팅, 희석, 혼합, 분주 이걸 나눠주고 세척하는 과정을 로봇이 수행해주는 그런 장비를 말해요. 그래서 해밀턴이라는 회사의 어떤 시리즈, 그리고 테칸이라는 회사의 프리덤 시리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액체 핸들링 장비입니다. 근데 이 액체 핸들링 장비도 결국에는 원심 분리를 통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아무도 대체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까 세포 손상과 소실이 나타났다. 이런 과정이야 로봇이 수행할 수 있지만 원심 분리 과정을 지금까지는 대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큐리옥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 최초로 그 원심 분리 과정을 대체하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플루토 LT-MT-HT라고 하는 기계가 기존의 액체 핸들링 장비의 원심 분리를 빼고 플루토 워시라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에요. 큐리옥스의 이 액체 핸들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생산을 하진 않고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큐리옥스의 액체 핸들링 플루토 워시 기능이 추가된 액체 핸들링 장비를 생산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큐리옥스의 그 원심 분리를 대체했다라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미나 워시, 비너스 워시, 플루토 워시라고 하는 이 기술인데, 이거를 합쳐서 C풀이라고 해요. C가 원심 분리. 원심 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워시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들어가 있는 이 액체 핸들링 장비를 우리는 플루토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예요. 기계입니다. 이 라미나 워시라는 게 뭐냐면 유체역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원심 분리 없이 세포를 세척하는 큐리옥스의 핵심 기술이에요. 원심 분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세포 손상 없이 세포의 전처리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 세포를 플레이트 하단에 고정시키고 한쪽에서 물을 쭉 흘려주고, 이걸 측류라고 하는데 라미나 플로우라고, 옆에서 물을 흘려주고 다른 한쪽에서 그 흘려준 물을 빨아들이면서 찌꺼기나 DNA, RNA 같은 거를 끌고 가는, 그래서 세포 손상 없이 세포 세척을 완벽하게 하는 기술이 이 라미나 워시입니다. 이 비너스 워시는 그거를 좀 소형으로 자동화시킨 거고, 이 플루토 워시 같은 거는 이 라미나 워시를 자동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라미나 워시나 비너스 워시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플루토 워시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샘플을 전처리하고 AI 그리고 머신러닝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플루토 워시 기술이다. 플루토 코드는 뭐냐? 아까 이 플루토 워크스테이션 C풀이 이 기술이 하드웨어라고 했으면 플루토 코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세포 분석 전처리 과정의 자동화를 구현해주는 큐리옥스의 라이선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러니까 SaaS예요. 소프트 애저 서비스. 애저 서비스가 뭐라고 그랬죠? 빌려 쓴다라고 했죠. 소프트웨어를 대신 큐리옥스 거를 설치해서 빌려 쓰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플루토 코드 같은 경우에 어떤 기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를 일시불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연 단위로 이 유지 보수비, 그리고 업데이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플루토 코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플루토 워크스테이션이라는 큐리웍스가 만든 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밀튼이나 테칸사의 이 제품에도 호환이 가능해요. 다만 완벽하게 이게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전용 소모품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치해 놓은 다른 회사 제품에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 이게 큰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NIS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약자인데 미국 상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표준의 기준을 정립하는 기관입니다. 산하에 6개 연구소가 있고요. 이 중에서 한 랩이 바이오 시스템과 소재 부분의 표준화를 담당해요. 미국이라는 전체 랩과 어떤 바이오 시스템의 소재를 이 연구소에서 검증을 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요런 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권고하는 그런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큐리웍스가 중요한 게 NIS의 유세포 분석, 아까 말했지만 하이패스, 이 분석의 표준화 컨소시엄의 멤버 중에 하나로 큐리웍스가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원심 분리하는 회사는 들어가 있지 않다. 오직 C 프리 방식의 큐리웍스만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뭘까요? 미래에는 이 플루토 코드, 플루토 워크스테이션이 세포 분석 과정의 표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큐리웍스를 위한 개념 설명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가시죠? 당연합니다. 이해가 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고 한번 그림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원심분리예요. 뭐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요런 튜브에 세포 샘플을 넣고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원심분리 전에는 세포 균질액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도 있지만 여기에 막 섞여 있는 물, 뭐 DNA, RN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쌍 하고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포는 밑으로 가라앉고 무거우니까 그 위로 이제 가벼운 상등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찌꺼기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위에 떠 있게 돼요. 이거를 원심분리가 해준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빠른 속도로 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포가 윙 돌면서 뭐 어지럽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원심 분리를 하고 나서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됐냐면 이 피페팅이라는 게 있어요. 피페팅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스포이드는 많이 아시죠? 이 스포이드 같은 어떤 기계가 있어요. 이거를 멋있게 만들어 놓은 피펫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세포 밑에 있는 이 침전물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상층액을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뭐 미역국이나 이렇게 기름 둥둥 뜨는 국을 끓이고 나서 위에 있는 국기름을 어머님들이 이렇게 제거를 하시잖아요. 어머님들이야 워낙 많이 해보시고 숙련자니까 잘 제거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잘못하게 되면 이 국 기름을 떠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한우, 이 툭불 한우 같은 거를 잘못해서 같이 버리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 이게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피페팅을 계속 하다 보면 위에 있는 상층액만 버려야 되는데 살짝 이 세포 같은 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정리하면 이 원심 분리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다. 하나, 세포가 손상된다. 너무 빨리 회전하다 보니까. 둘, 상층액을 떠내는 과정에서 세포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런데 큐리웍스라는 회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C 프리 기술, 라미나 워시, 비너스 워시, 지금은 통합된 플루토 워시 기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라미나 워시 기술이 층료라는 걸 만들어내서 원심 분리 없이 세포 전처리, 세척을 할 수 있는 건데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두 개의 노즐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노즐은 물을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싹 싸서 이게 막 이상하게 섞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큐리웍스만의 유체 역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 물이 이 옆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 있는 뭐 RNA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이 옆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하나 더 있는 이 노즐에서 거기에서 끌려온 물을 흡입하는 겁니다. 이게 라미나 워시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은 플루토 워시 기술로 어떻게 됐냐? 하나의 피펫이잖아요. 두 개가 있었는데 이 하나의 피펫에서 주입과 흡입을 한 방에 처리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라미나 워시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플루토 워시 기술로 이어졌다. 원심 분리는 아까 말했듯이 세포가 손상되고 소실이 될 수 있는데 큐리웍스의 기술은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원심 분리를 안 하거든. 무거운 게 밑에 가라앉아 있고 어느 정도 위에 막 불순물들이 떠 있는데 유체 역학 기술을 이용해서 노즐 하나로 원심 분리 없이 완벽하게 세포를 세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플루토 워시 기술이 플루토 워크스테이션, 큐리옥스에서 만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플루토 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플루토 워크스테이션이 아니라 타사의 액체 핸들링 장비, 아까 말했던 뭐 해밀튼이라든가 테칸이라든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런 장비에 이 플루토 코드라는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원심 분리 없이 세포 손상과 세포 소실 없이 세포 전처리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큐리옥스 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큐리옥스라는 종목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프로티나나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뭐가 특별하냐면 지난 거의 1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원심 분리라고 하는 이 기술의 결정적인 단점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이 플루토 코드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100년간의 어떤 세포 분석, 세포 전처리 과정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비즈니스다. 그래서 이 큐리옥스의 비전과 미션을 보면 세포 분석 공정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하거나 어떤 작은 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1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런 고루한 방식을 글로벌적으로 표준화하고 통합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효율적인 세포 분석을 가능하게 하겠다. 싸고 편리한 제품으로 하드웨어, 아까 말한 플루토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루토 코드 같은 거를 많이 팔아서 이미 팔려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모품이라던가 유지보수 비용 같은 깔아주는 매출, 고정 매출이 있겠죠. 이거를 확보하고 그를 통해서 더 빠르게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서 성장해 가겠다라는 게 큐리옥스라는 회사의 계획입니다. 이 밑에 Good is the enemy of great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되게 유명한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영어로는 아마 Good to Great라는 책일 텐데 그 책에 나온 대사예요.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서 이 책 내용은 마지막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대표님 성향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말했듯이 IR 장표라는 거는 회사의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모든 C레벨이 관여하고 특히 마지막에 대표의 컨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IR 장표에서 이런 문구를 넣었다. 이 대표님이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낭만적인 분 같아요. 단순히 나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비즈니스를 할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창업가로서의 꿈, 내가 진짜 전 세계 세포 분석 공정을 한번 표준화 시켜보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문구를 IR 장표에 박아놓은 걸 보고 하게 됐어요. 큐리옥스라는 회사를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대표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큐리옥스는 바이오의 ASML 같은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해요. ASMR 아니고 이 ASML이 뭐냐면 미국 주식하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 ASML이라는 회사가 네덜란드의 국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게 네덜란드에 있어요. 그게 ASML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 반도체 웨이퍼, 이렇게 반도체에 이렇게 있는 둥그런 거 이렇게 칩 박혀 있는 웨이퍼 있잖아요. 여기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리소그래피 단계의 독점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ASML 이 회사만 이 반도체 웨이퍼의 이 회로 패턴을 그릴 수가 있어요. 큐리옥스라는 회사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이 대표님의 포부예요. 이 반도체라는 거는 이걸 통해서 AI 시대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큐리옥스는 그걸 통해서 무슨 로봇을 만들고 무슨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한 전 단계,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 패턴을 그리듯이 세포 분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신약을 만들고 다양한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의 첫 단계의 독점 기술을 갖고 ASML 같은 회사가 큐리옥스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회사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김남용 대표님을 맡고 계시고요.
카이스트를 나오셔서 MIT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훌륭한 분이십니다. 2023년도에 상장을 했고 임직원 수는 64명.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장비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하드웨어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티나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구로의 회사가 있으면 가산점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큐리옥스도 사업장이 금천구 디지털로에 있습니다. 금천구? 일단 이거 합격이다. 이 헛바람 들어서 강남에 막 본사 짓고 어디 테헤란로에 사무실 있고 이런 회사 아닙니다. 큐리옥스도. 연구의 진심인 이런 회사가 큐리옥스다. 두 번째 챕터, 시장의 페인 포인트와 큐리옥스의 솔루션. 개념 설명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세포 분석 공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작업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비사의 어떤 세포 분석 공정의 프로세스예요. 무려 12단계의 세포 분석 과정이 일어나고요. 세포를 세척하는 과정만 무려 5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번의 원심 분리를 써야 돼요. 수작업 시간으로 무려 5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느리고 복잡하고 말했듯이 사람에 따라서 정확성이 왔다 갔다 해요.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아까 말한 NIST 컨소시엄에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현재 세포 분석 공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돼서 편차가 발생하기가 쉽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세포 분석 결과 중 90%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 유세포 분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면역이나 암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세포 분석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이패스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90%나 신뢰를 못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바이오 의약품 같은 거 생산을 할 때 치명적인 허들로 작용합니다. 이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포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에서의 결과를 통해서 좀 효과 좋은 의약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분석에 대한 결과가 90%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현재의 세포 분석 공정이다라는 거예요. 자동화 수요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처리를 하고 또 AI, 머신러닝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세포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거는 너무 느리고 하니까 자동화 수요는 있는데 원심분리, 이놈의 원심분리, 여기 3번이라고 보여있는 이게 원심분리기인데 이놈의 원심분리기 하나 때문에 딴 거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될 수 있거든요. 뭐 해밀턴 이런 똑똑한 분들이 로봇 팔 같은 걸 만들어서 자동으로 쭉쭉 할 수 있는데 이놈의 원심분리 과정 때문에 그 허들을 못 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하나의 분석을 하려면 열 몇 단계를 거쳐야 되고 무려 5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이 큐리옥스의 비원심 분리 기반, C-프리 기반의 플루토 워시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대규모 분석을 더 빠르고 정확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게 플루토 워시 기능이 들어있는 플루토 워크스테이션인데 요거의 속도가 이게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양을 처리하는데 이 기계를 쓰면 5분 걸립니다. 5분. 네, 동물병원에서 약 짓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플루토 워시 기술이라는 거고 이 큐리옥스는 여기에 대해서 유체 속도와 피펫 팁 동작, 특허로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라미나 워시 기술이라는 초기 기술, 기본 기술을 토대로 현재는 플루토 워시 기술로 넘어왔고 라미나 워시, 비너스 워시, 그리고 플루토 워시를 통칭하는 상표가 이 C-프리, 원심 분리 없이 하는 워시 방법이다. 요거는 플루토 워크스테이션, 큐리옥스가 생산한 기계에서도 작동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액체 핸들링 장비에도 플루토 코드라는 걸 설치하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플루토 워시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으로 플루토 워시가 기존의 시스템보다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쌉니다. 네, 싸요. 기존의 방식은 이 액체 핸들링 장비 플러스 이 원심 분리기라는 대체할 수 없는 이 장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죠? 120K면 12만 달러인가요? 네, 12만 달러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저기 꼬이면서 이거 하나 때문에 12만 달러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요. 근데 이거는 원심 분리기가 필요 없고 올인원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큐리옥스의 이 기계는 이게 한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싼 거는 3만 달러 미만에서 가격이 시작을 합니다.
훨씬 싸다. 또 원심 분리기가 들어가게 되면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는데 이게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기존의 기계를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 기계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요? 이거를 바꾸고 싶어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미 너무 비싼 돈을 주고 깔아놨기 때문에 당장 이 기계를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돈을 썼는데 이게 더 편리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걸 갖다 버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기존의 기계가 비싸다라는 건 매몰 비용,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환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연구소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라는 게 이제 최초의 진입은 이런 데다가 이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소프트웨어만 딱 넣어서 이 원심 분리를 생략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플루토 코드를 아마 처음에는 도입을 할 거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기계를 바꿀 시기가 된다거나 회사에서는 이 기계의 교체 주기를 한 7년에서 10년 정도로 보던데 이 교체할 시점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 도입을 할 때는 이 플루토 워크스테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기존의 기계가 너무 비싸요, 불편하고. 하지만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걸로 교체할 수는 없어. 그래서 지금은 플루토 코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만 박아서 요거 없이 수행하는 걸 하다가 이 기계를 바꿀 때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 우리 회사에서 랩을 열 때는 그때는 이걸 도입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큐리옥스의 제품 라인업을 한번 볼게요. 플루토 코드, 아까 말했듯이 소프트웨어죠. 다양한 액체 핸들링 장비에 들어가서 기계를 완전히 통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기능을 구현하게 해주는 게 이제 플루토 코드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큐리옥스가 얻는 이점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비, 일시불로 받게 되는 그 설치비가 있고 1년 정도에 한 번씩 이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유지 보수 혹은 업데이트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마다 맞는 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플레이트라든가 그런 소모품 같은 게 반복적으로 매출이 플루토 코드를 깔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이제 플루토 알파, LT, MT, H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 기계예요. 하드웨어입니다. 플루토 알파는 전 자동화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간단한 세척 작용을 원심 분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간이 그런 형태의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옆에 있는 3개 LT, MT, HT는 전 자동화를 이루어주는 그런 기계예요. 차이는 동시에 처리 가능한 샘플 숫자가 이제 HT로 갈수록 훨씬 커진다. 그래서 이게 가장 상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계들은 항체 칵테일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칵테일 하면 이런 거에다가 쉐킷 하잖아요. 섞는다라는 거잖아요. 항체 칵테일링은 여러 종류의 항체를 한 번에 섞어서 세포에 염색하는 그런 걸 말해요.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이런 항체 칵테일링부터 세포 세척, 말했듯이 노즐을 통해서 측류를 이용해서 세포를 원심 분리 없이 세척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화를 이뤄낸 기계가 요 3기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테슬라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신기하게 이게 테슬라로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돼요. 볼까요? 이 플루토 코드는 FSD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이 FSD.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가 테슬라 차에만 깔려 있지만 이 큐리옥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도요타 이런 차에도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루토 알파, 어떤 핵심적인 기능만 들어가 있는 이거를 오토파일럿, 지금 한국에서는 FSD가 안 되죠. 오토파일럿이 들어가 있는 어떤 테슬라의 초기 자동차라고 본다면 이 옆으로 가서 LT, MT, HT는 모델 3, 모델 Y, 모델 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은 FSD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가능한 거고 이 FSD를 활용해서 다른 기계, 도요타에도 요거를 박아 넣으면 요 기능이 수행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큐리옥스의 플루토 코드라는 소프트웨어, FSD, 그리고 플루토 LT, MT, HT, 모델 3, 모델 Y, 모델 S다. 요렇게 테슬라의 비유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앞에 말한 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토 알파, 뭐라고 그랬죠? 오토파일럿이 들어간 테슬라의 초기 형태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이 플루토 알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에서 쓰이냐면 저희는 작은 랩이라서 자동화는 괜찮은데요.
이런 거는 막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작업은 우리가 할게요. 세포 손상, 세포 소실을 막기 위해 자동 세척은 해주세요 라는 게 플루토 알파입니다. 오토파일럿이 들어간 테슬라의 초기 모델. 이건 부드러운 세척은 하게 해준다. 근데 플루토 코드라는 건 뭐냐? 저희는 이미 워크스테이션은 해밀튼 걸로 그 비싼 거를 다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큐리옥스 제품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작동하는지 일단 소프트웨어만이라도 사서 한번 저희 기계에 박아 넣어서 써볼게요. 이게 플루토 코드다. 요거를 설치하게 되면 부드러운 세척, 샘플 준비를 자동화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제 플루토 LT, MT, HT 하드웨어까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하드웨어까지 들어있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새 연구소를 차렸어요. 큐리옥스 플루토 코드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 처음부터 이제 플루토 코드 워크스테이션을 세팅하고 싶어요. 이겁니다. 요거는 부드러운 세척뿐만 아니라 기계 자체가 큐리옥스 기계이기 때문에 세포 전처리, 염색이나 세척 과정에 특화된 어떤 직관적인 UI를 갖고 있어요. 이 세포 전처리 과정만큼은 이 기계를 쓰면 기깔나게 할 수 있다. 이게 플루토 LT, MT, HT입니다. 뭘 쓰던 간에 이 세 가지 어떤 거라도 쓰게 되면 부드러운 세척 과정, 기존에 원심 분리를 사용하면서 생겼던 우당탕탕 하면서 생겼던 세포 손상과 세포 소실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한 기계, 기계에다가 박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최종적인 형태. 요렇게 큐리옥스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챕터 3. 다가올 미래, 세포 분석 전처리의 표준화. 대한민국의 이 작은 바이오텍이 이런 전처리 과정을 표준화시킬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리옥스의 제품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랩, 빅파마에서 사용을 해보고 그에 따른 연구 실적 및 논문들이 쭉 증가하면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밑에 사진은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빅파마죠. 영국의 빅파마의 라파엘로라는 이사분이 플루토워시, 플루토 코드를 사용해 봤더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런 자동화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큰 회사의 이사가 이 큐리옥스 제품에 어떻게 보면 샤라웃을 해준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좋더라. 그럼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마도 큐리옥스의 플루토 코드라든가 큐리옥스의 하드웨어를 대량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써보고 너무 좋아서 발표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이 회사에서도 이걸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 라파엘러라는 분이 말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정말 좋아? 그러면 우리 부서 중에 이거 쓸만한 부서가 몇 개 있어? 몇 대 필요해?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큐리옥스 주주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대량 발주가 나오기만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아마도 근시일 내에 나오지 않을까? 그 주문량 자체가 물론 엄청나게 많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빅파마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다. 돈을 주고 사서 빅파마의 공정 과정을 이걸로 도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큐리옥스 자동화 도입을 써봤더니 사람의 수작업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연구 효율이 증가한다. 자동화되니까 당연히 사람보다 처리하는 양이 높겠죠. ROI가 8개월에 불과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ROI가 뭐냐면 Return on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한 거를 뽑아내는, 본전 뽑아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좀 비싸긴 한데 자동화를 딱 구축해서 써보니까 사람 손도 덜 타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계산을 해보니까 한 8개월이면 뽕 뽑던데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NIST 그리고 FDA가 들어가 있는 유세포 분석 표준화 컨소시엄에 원심분리 업체는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공정 자동화 솔루션으로 큐리옥스가 이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토 자동화를 했을 때와 원심분리 수작업을 했을 때 재현성, 뭐가 더 균질한 데이터를 뽑아내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알겠죠. 아, 이게 정말 좋은 기술이구나. 이게 보통 기관도 아니고 미국의 모든 과학기술을 표준화하는 그런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큐리옥스가 들어가 있고 그런 연구 결과가 앞으로도 쭉쭉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원심분리 업체는 안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표준화는 플루토 코드 이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넘어가서 유세포 분석의 대가 닥터 홀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교수님인데 유버지입니다. 유버지. 유세포 분석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닥터 홀든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세포 분석 재현성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자동화 솔루션이 큐리옥스의 플루토 워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2개밖에 없거든요. 원심 분리 그리고 이거.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효과적인 AI 그리고 머신러닝 분석을 위해서는 플루토 워시 기술과 같은 재현성이 높고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생성된 균일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제가 프로티나에서도 말씀드렸고 한데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라도 그 데이터가 쓰레기면 쓰레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거는 챗 GPT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챗 GPT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이 할루시네이션, 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싸하게 뻥을 친단 말이죠. 걔가 그렇게 뻥을 치는 게 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AI는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주입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원심분리 방식은 재현성이 낮은 쓰레기 데이터였기 때문에 AI나 머신러닝을 할 수가 없다. 불완전하다라는 건데 이 플루토 워시, 플루토 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정확한 AI, 머신러닝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 유버지 닥터 홀든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항암, 면역, 백신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유세포 연구다. 이 유버지 닥터 홀든이 하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손상이 되면 하이패스가 그 세포를 정확히 분석을 해낼 수가 없고 그만큼 세포 손상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에서도 플루토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해서 기계 자체를 딱 도입해가지고 자동화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큐리옥스 중심의 표준화 개편이 가능할까요? 근 100년 동안 이어져온 원심분리 방식의 그런 방식을 깨고 우리나라 바이오텍 중심의 표준화가 망상일까요? 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NIST, 보통 기관이 아닌 이 미국 표준화 기관에서 컨소시엄에 유일하게 참가하고 있는 게 큐리옥스입니다. 원심분리 만드는 회사는 안 들어와 있어요. 걔네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석학, 유버지 이런 사람들이 샤라웃을 해주고 있어요. AI 머신러닝을 위해 재현성 높은 데이터가 필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업계가 그렇지만 이 바이오, 의학 업계는 권위자의 말이 절대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면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도 그런가? 나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세 번째,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본 유수의 CRO랩,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임상 수탁기관이에요. 임상, 전임상 같은 걸 대신해주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이런 곳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곳에서 호평일색이다.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막 자기들이 발표하고 논문 쓰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실제로 써봤더니 ROI가 높아.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뽕을 뽑는 게 굉장히 빠르게 뽑을 수 있어. 효용성이 입증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큐리옥스 중심 표준화 개편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라는데 베팅하겠습니다. 자, 큐리옥스는 좋은 기술을 갖고 기계도 있고 플루토 코드라고 해서 기계 없이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래서 근 100년 동안 지배해온 센트럴 도그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회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건 결국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그 시장이 커야 합니다. 큐리옥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선 이 큐리옥스가 바꾸려고 하는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되고 그 시장을 제대로 이 회사가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재무 현황과 전망에 대한 한 장짜리 정리한 장표입니다. 여기를 보면 2025년 상반기에 50%를 상회하던 매출 총이익률이 한 17% 정도로 급강하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라미나 워시라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두 개의 노즐을 활용해서 여기서 물을 흘리고 여기서 빨아들이는 이 초기 기술을 플루토 워시 기술로 통합하면서 이 플루토 워시 제품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재고 자산으로 평가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플루토 워시 제품으로 전환했고
앞으로는 그 제품만 쭉쭉 나갈 거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회사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거냐라고 하면 26년 내년부터 28년까지는 방사형 기술 확산, 이게 뭐냐면 가운데서 퍼져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유버지라든가 뭐 라파엘로 이사, 이런 빅파마 유명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입소문으로 퍼뜨려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이미 대부분의 랩과 회사는 깔아놓은 장비가 있고 그 장비가 되게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는 기계가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플루토 코드라는 소프트웨어를 기존 장비에 호환해서 사용하는 것부터 확산이 될 거다. 근데 2028년에서 2030년 정도가 되면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됐을 거다라고 회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NIST를 통해서 전 세계 표준화, 세포 전처리 표준화가 큐리옥스의 C-프리, 플루토 코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가 되면 기존의 제품을 바꿀 시기가 됐기도 하거니와 이제 어느 정도의 표준화가 됐으니까 인정을 확실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랩이나 회사에서는 큐리옥스의 장비를 오더하게 될 거다. 표준화 후에 신규 유저는 세포 염색 공정에 최적화된 플루토 워크스테이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더 싸고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공간도 덜 차지하니까 바꿀 때가 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랩에서는 이걸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포 분석 시장은 정확히 얼마나 되고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석 시장은 하이엔드와 엔트리 레벨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플루토 알파, 우리는 자동화까지는 필요 없어요. 사람이 해도 되는데 원심 분리 정도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런 엔트리 레벨이 있고, 하이엔드 레벨이 있습니다. RUO 시장, RUO가 뭐냐면 리서치 유즈 온리, 그러니까 연구 시장이 있고 진단 시장이 있어요. 플루토 코드가 현재 접근하고 있는 시장은 연구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진단 시장이 뭐 작거나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김남용 대표님 말에 의하면 연구보다 진단 시장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단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허들이 아직은 많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테슬라를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 자동차만큼 편의성도 좋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이 플루토 코드는 기존 차보다 나쁠 게 전혀 없으면서 전기차의 자율주행까지 되는 그런 레벨은 현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시장이 비록 훨씬 크지만 지금은 연구 시장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향후에 이 플루토 코드 기술이 발전하고 플루토 워크스테이션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더 큰 시장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시장 사이즈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세포 연구 목적으로 약 40만 대 이상의 실험실용 원심 분리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의 규모냐? 총 시장 규모는 약 1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회사는 초기 진입을 플루토 코드 중심으로 한다고 했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체 핸들링 기계에 세포 분석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플루토 코드가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세포 분석 외에 원심 분리기가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거다. 앞에서 말했던 이 1조 원 규모라고 하는 플루토 코드가 적용이 가능한 액체 핸들링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CAGR이 8.2%예요. 굉장히 높은 속도예요. 연평균 성장률이 8.2%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이런 뭐 테칸이나 해밀턴의 장비 같은 게 연 8% 이상씩 계속 성장하면서 깔아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장비들에 모두 플루토 코드가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비들은 원심 분리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왜 벗어날 수 없습니까? 그 기술은 큐리옥스만 갖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완전히 바꾸기 싫으면 플루토 코드라도 깔아야 되는데 그걸 깔기 위한 장비들이 1년에 8.2%씩 계속 성장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큐리옥스에
플루토 코드가 없었다면 이 회사에는 투자하면 안 돼요. 플루토 코드가 없는 큐리옥스는 팥 없는 붕어빵이고 FSD 없는 테슬라입니다. 플루토 코드가 만약에 큐리옥스에 없었다면 큐리옥스는 그냥 장비 회사예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만들어서 그걸 납품하고 파는 장비 회사에 불과했을 텐데, 큐리옥스는 플루토 코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쓰던 장비를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이 소프트웨어를 심어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플루토 코드의 매출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처음 이 기계에 플루토 코드를 설치하는 그 비용이 있어요. 그거를 월 구독료로 받을 수도 있고 연 구독료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의 지금 입장은 한 번 설치하는 비용은 딱 한 번 내는 일시불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평균적인 단가가 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이 비용이 일시불로 깔리고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소모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원심 분리기를 아예 안 쓰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깜과 동시에 약간의 플레이트 같은 소모품이 사용되는 그 비용이 있고, 또 이게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 유지 보수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런 유지 보수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기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기계들을 바꿔야 할 날이 올 거다. 그때는 우리 제품으로 끼워넣겠다. 이겁니다. 이 시장 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주장은 그냥 큐리옥스의 이야기예요. 물론 데이터가 있지만. 근데 문제가 우리가 액체 핸들러 장비를 써본 사람들도 아니고 큐리옥스의 말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 시장 1조가 아니라 사실은 100조입니다 하면 100조인가 보다 너무 좋다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물론 데이터에 근거한 가정이지만 약간 의심병이 도진 사람처럼 비판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번. 모든 액체 핸들링 장비가 플루토 코드의 잠재 고객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비 보유가 곧 구매 의사를 의미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이 유효 시장이 1조 원 규모라고 했는데 이게 1조 원 규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플루토 코드가 침투할 수 있는 액체 핸들링 시장이 1조지만 그 중에 진짜 요거를 바꿀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1조 원 규모가 아닐 수가 있다. 두 번째, 지금 당장은 이게 표준화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플루토 워크스테이션 같은 거를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 만약에 해밀턴 장비를 주문한다라고 해봐요. 그럼 해밀턴에서 이 장비를 들어가면서 근데 이 플루토 코드라고 되게 좋은 원심 분리 안에서 세포 손상도 안 되고 세포 소실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기술이 있어요. 요거까지 한번 까시죠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벤더와의 가격 협상력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해밀턴 티칸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우리 이거 7천만 원에 팔아줘라고 할 수가 없고, 얘네가 우리가 얼마 뗄게, 근데 우리 그런 식으로 청구 안 할 거고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네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심 분리 방식에 큰 불만이 없는 다수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기보다 현재 방식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1번하고 약간 상통하는 의미인데, 이 장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이런 거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거나 돈을 아끼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싸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50만 원, 50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에서 억까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요. 이거를 깔기 싫어할 수가 있다. 동물병원 약 자동 분배기 같은 거다. 마지막, 우리가 표준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NIST 표준화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큐리옥스의 엄청나게 큰 재료인데, 이 표준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건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현재는 아닙니다. 원심 분리를 쓴다고 뭐 신약 통과가 안 된다거나 전임상 통과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루토 코드의 전환율은 기대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리옥스에 투자하기 전에 플루토 코드 시장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하는 말만 다 믿고 이 꿈이 완벽하게 회사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깐깐하게 볼 필요가 있다. 플루토 코드 호환이 가능한 장비 수가 있죠. 액체 핸들러 장비, 그 장비 숫자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 중에 이 장비를 갖고 간 사람들 중에 좀 예산도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타겟 고객이 있을 겁니다. 그걸 곱해줘야 할 거고요. 그 타겟 고객 중에서도 뭐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환을 못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전환율을 또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루토 코드의 판매 가격, 뭐 일시불과 유지보수 비용 같은 걸 합해서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시장일 수가 있다. 거기에 더해서 단기적으로는 기계 판매량이 많지 않겠지만 워크스테이션의 판매량 그리고 플루토 코드 유지 보수 비용 거기에 뭐 소모품 비용 이런 것들을 합친 게 플루토 코드 시장의 현실적인 시장 크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큐리옥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큐리옥스의 기술 뭐 미래 비전 이런 것도 봐야 하지만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근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타겟 고객이 어떻고 현실적인 전환율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책상머리 그런 어떤 트집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큐리옥스에 만약에 내가 전 재산을 넣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큐리옥스에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내에서 이런 유세포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연구소가 있고 국내에도 CRO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가서 실제 그 원심 분리를 맨날 하고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불편해? 너 이거 있으면 진짜 쓸 것 같아? 근데 이 기계가 몇 대 있는데 이런 거 네가 사장한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것 같아? 그런 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무슨 유세포 분석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해야 합니다. 전 재산을 넣을 거면 해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D&D 퍼마텍 같은데 많은 돈을 투자하기 전에 관련 연구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슬기 대표님 말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점은 있지 않을까라는 걸 다 검증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큐리옥스에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하려면 이런 걸 봐야 된다. 뭐 소액 조금 넣고 해지용으로 넣는 정도라면 안 봐도 상관없지만 이거를 보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투자할 수 있을 거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큐리옥스 투자 아이디어와 리스크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옥스 투자 아이디어 정리입니다. 1. 세포 분석 전처리 과정은 혁신이 정체된 언맷 니즈가 있는 분야다. 충족되지 않는 니즈가 있는 분야다. 지금 같은 원심 분리 방식으로는 절대로 세포 분석 전처리 과정을 혁신할 수가 없어. 세포 다 망가지고 세포 잃어버려. 2. 기존 방식은 재현성이 낮아. 누가 하면 잘 나오고 누가 하면 안 나와. 정확성이 당연히 낮겠지. 사람이 하잖아? 엄청나게 느려. 그 사람이 그냥 일하니 월급 줘야 되잖아. 엄청 비싸. 단점이 너무 분명한 방식이야. 3. 그런데 우리의 C프리 방식 있지. 라미나 워시로 시작돼서 플루토 워시로 이어지는 이 C프리 방식. 원심 분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 방식은 기존 원심 분리의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이고 독점적인 기술이야.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못해. 4. 이 플루토 코드는 세포 전처리 과정에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거야. 미국 NIST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플루토 코드가 전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거야. 5. 플루토 코드는 우리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타사의 장비에도 설치가 가능해. 이미 나와 있는 액체 핸들러 시장 자체가 우리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설치만 하면 우리의 기술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어. 이게 결정적인 우리의 경쟁력이야. 6. 세포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모든 영역, 지금은 연구 파트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가 발전을 하면 더 큰 시장이 진단 영역으로 나아갈 거고 오가노이드 세포 배양 섹터로도 침투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거야. 이게 큐리옥스 투자 아이디어의 개괄입니다. 원심 분리 시장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을 들어가서 그 시장을 점차 확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더 넓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반도체 네덜란드 국가대표 회사인 ASML 같은 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큐리옥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큐리옥스라는 회사는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프로티나와
약간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어쨌거나 두 회사 다 신약 회사가 아니고 전통적인 바이오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회사를 한번 투자 관점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총 프로티나는 6,800억, 큐리옥스는 1.3조입니다. 한 2배 조금 못되게 큐리옥스가 더 시총이 비싸요. 시총이 비싸다라는 건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임은 확실하죠. 큐리옥스라는 회사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시총이 1조가 넘는 회사예요. 사업 모델 프로티나는 단백질 상호작용 측정 기술, 스피드 플랫폼에 의해서 동반 진단, 이 약이 이 진단에 효과가 있을지, 이 서비스 및 바이오베터, 어떤 약을 더 좋게 만들어서 특허를 연장하거나 더 좋은 약으로 바꿔주는데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요. 큐리옥스는 말한 대로 세포 분석 전처리 과정의 표준화를 달성해서 플루토 워크스테이션, 하드웨어 및 플루토 코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프로티나의 강점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라는 최강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요. 프로티나 투자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D&D 퍼마텍, 알테오젠, 펩트론 다 합쳐도 이 프로티나만큼 내러티브가 좋은 회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거의 완벽한 최강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한대. 이런 꿈보다 큰 꿈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이야기 자체가 너무 좋다, 프로티나는. 두 번째, 스피드 플랫폼이 가지는 독점적인 기술. 이건 큐리옥스도 마찬가지지만 독점적인 기술을 특허로서 보호받고 있어요. 또 PPI 랜드스케이프를 통한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말했듯이 휴미라라든가 휴미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회사의 랜드스케이프를 적용해서 효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고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특허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용을 줌으로써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업프론트 피 받고 마일스톤 로열티 주구장창 받아낼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는 게 프로티나다. 그에 반해서 큐리옥스는 내러티브는 프로티나보다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연구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직관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훨씬 쉽고 확실하죠. 기계 깔려있지, 거기에 우리 거 꽂을 거야. 이 기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 우리만 해결할 수 있어. 나중에 우리 기계 팔 거야. 직관적이죠, 사업 모델이. 두 번째, NIST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유일한 자동화 회사로 높은 표준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표준화 가능하다. 세 번째, 타사 액체 핸들링 장비에 소프트웨어 호환이 가능하다. 이게 결정적이다.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 큐리옥스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기계 회사예요.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소프트웨어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자꾸 어떤 회사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약점도 있습니다. 프로티나는 랜드스케이프 에로가 만약에 안 된다, 지연된다 하게 되면 확장성에 제한이 있어요. 휴미라 에로가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회사 에로라도 돼야 돼요. 그게 1000년 만년 걸리면 안 돼.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년, 2년 내에는 무조건 굵직한 에로가 튀어나와야 돼요. 에로가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이 계속 나와줘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랜드스케이프는 안 되고 이 회사는 패스파인더로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신호가 뜨게 되면 이 회사의 투자자들이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 있어요. 저부터 그럴 겁니다. 두 번째, 이 업계가 엄청나게 보수적인 업계예요. 그래서 스피드 플랫폼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표준화가 가능할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큐리옥스처럼 NIST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훨씬 더 앞 단계에서 표준화를 이뤄내고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썼을 때 FDA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투자 관점에서 락업 해제 물량이 10월 29일 날 풀렸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진 걸 넘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호재 기대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프로티나의 국책과제, 몇백억짜리 국책과제에 아마도 선정이 될 거야 라는 호재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나왔어. 그래서 악재 같은 게 튀어나오면 수직 하락할 수 있는 대량의 오버행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주식을 던질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떡락할 위험이 있다. 이게 프로티나가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큐리옥스의 단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셈의 크기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큐리옥스 말대로 그만한 시장이 매년 일어나고 있고 맞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셈의 크기가 만약에 과장됐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업사이드도 제한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플루토 코드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검증이 안 된 기술이고 처음에 시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적을 거라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양을 발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 이만한 계약인데 이만한 계약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미 프로티나보다 시총이 높기 때문에 이 시총을 과연 이 낮은 계약이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겨우 이만한 계약하는 회사가 시총이 1.3조가 뭐야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다. 심지어 이런 거는 팔란티어한테도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웅진코에만한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팔란티어 시총이 말이 되냐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큐리옥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계약 규모 대비 시총이 너무 높다. 마지막으로 프로티나와 큐리옥스의 피어 그룹. 이거는 제가 재미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한번 보면 프로티나는 AI가 묻은 신약 개발, 바이오텍이잖아요. 그런 기업 중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템퍼스 AI라고 있습니다. 시총이 150억 불 정도 되고 PER은 마이너스예요. 그 말은 뭐다? 아직은 적자 기업이다. 템퍼스 AI라는 회사는 누가 투자를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손정희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꿈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투자한 회사가 템퍼스 AI인데 프로티나도 그와 비슷한 냄새가 난 꿈을 쫓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 회사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나 어닝콜 같은 거 들어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프로티나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회사다. 반면에 큐리옥스는 아이덱스라는 회사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수의사는 100% 아는 회사입니다. 동물병원의 진단과 관련된 회사예요. 기계를 동물병원에 납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계 수입, 소모품 수입, 유지보수 수입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진단 회사가 아이덱스입니다. 이 회사의 마켓캡이 507억 불, 템퍼스 AI보다 3배 이상 높고요. 굉장히 놀라운 건 PER이 50일이에요. PER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아이덱스라는 회사의 사업 모델을 보면 기계 넣고 뭐 소모품 넣어주고 진단으로 확장하고 뭐 굉장히 고루해 보이잖아요. 물론 뭐 PER이 높다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성장 가능성을 시장에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 회사가 가진 꿈을 그래도 높게 봐준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큐리옥스도 훨씬 더 큰 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이덱스 PER 보면서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프로티나와 큐리옥스를 비교해 봤는데 둘 중에 어디가 조금 더 투자하기 좋은 회사처럼 보이세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사람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하방이 단단한 기업, 많이 떨어지지 않고 뭔가 지금 가격을 지킬 수 있는 회사는 큐리옥스 쪽이 좀 더 그런 것 같고 상방이 더 크게 열려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프로티나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으로는. 왜냐하면 최강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고 장세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큐리옥스가 꿈이 작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는 본인의 성향 그리고 본인의 시드 그런 거에 달렸다. 뭐 굳이 한 기업이 아니라 여기에도 투자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비중 차이를 어느 정도 두더라도 큐리옥스도 프로티나만큼 좋은 기업처럼 보이는 건 확실해 보인다. 제가 프로티나의 주주고 프로티나의 업사이드를 엄청나게 크게 보면서도 큐리옥스가 그에 못지않은 회사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플루토 코드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지만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전기차에 FSD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어느 순간 완전 자율주행을 이루어낼 회사. 그로 인해서 FSD 구독료를 주기적으로 받아내고 사람이 없는 로봇 택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는 회사예요. 그게 테슬라가 가진 업사이드다. 마찬가지로 큐리옥스도 단순히 기계를 납품하고 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이미 깔려있는 기계들에 플루토 코드라고 하는 FSD 같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주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을 받아 나갈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이런 시장에 한정되지만 미래에는 다른 시장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큐리옥스는 테슬라를 닮은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테슬라라는 기업은 이것 말고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가 있죠. 큐리옥스라는 회사도 테슬라만큼 위대한 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루토 코드라고 하는 사업 모델과 확장성을 보면 테슬라와 유사하게 닮은 점이 있다라는 거고, 큐리옥스라는 회사가 본질적으로 어떤 회사냐라고 묻는다면 테슬라 모델을 갖고 와서 설명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큐리옥스라는 회사의 경쟁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큐리옥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야? 큐리옥스는 테슬라를 닮은 대한민국 바이오텍이야. 마지막 장표입니다. 큐리옥스 매수할까요?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큐리옥스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짐 콜린스의 이 책의 1장을 보면 시작하는 첫 문장이 이겁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김남영 대표님이 박아놓은 문장도 이거예요. 이 문장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뜻이고요. 또 하나는 좋은 것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왜 많은 회사가 위대해지지 못하냐, 왜 위대한 회사는 몇 개밖에 없고 대부분은 좋은 회사에 머무르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큐리옥스가 만들어낸 씨프리, 80년, 100년 동안 지속되어온 원심분리라는 좋은 것을 플루토 코드라는 위대한 것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큐리옥스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시총이 뭐 1조 얼마 비싸긴 하지만 나중에 10조, 20조도 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어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면. 큐리옥스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 위대한 기업을 따라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100% 확신을 갖고 큐리옥스를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보수적인 투자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큐리옥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나 싶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큐리옥스는 말했다시피 투자할 만한 회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투자를 할 생각이 있어요. 다만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넣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큐리옥스가 좋은 기업, 나아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닥터조의 쉬운 바이오 12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